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화장문에서 오늘은 93쪽 자, 지문에 딸린 문제 중에서 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기로 하면 달라진 게 되었습니다 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 뭐다 이렇게 이제 찾아도 돼요. 그렇게 찾아도 되는데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제 6번의 유형 그리고 이런 유형에 대한 어떤 체계적 접근 그리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어떤 요소들을 출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자, 요지를 보면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의 A를 수정. 예, 길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고쳐쓰기는 일단 고치기 전, 그 다음에 고친 후가 있겠죠. 요렇게 고쳐졌다는 뜻인데 발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건 간단하지요. 무엇으로 고친 것이냐 하면 A를 무엇으로 고쳤어요? 그렇죠. 보기 2로 고쳤다. 요거로 고칠 때 그냥 고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죠. 뭘 고려해서? 그렇죠. 보기 1의 A부터 E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A부터 E 중에 A부터 E 중에 반영된 거 찾으라는 거예요. 반영된 거.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니? 그거 보고 A부터 E 중에 딱 골라도 되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쳐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쳐쓰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나서 고칠 때 이 어휘 가장 기본적인 단어 어휘지요. 그래서 이게 어휘 사용의 적절성 적절한 어휘를 썼느냐 아니면 뭔가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썼느냐 아니면 의미가 중복되는 걸 썼느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요소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휘가 모여서 뭐가 돼요? 자, 이게 이제 문장으로 바뀌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는 성분 호응입니다. 성분 호응은 다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입니다. 이게 거의 90%예요. 기준점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를 찾아가셔야지 주어를 기준으로 서술어를 찾으면 안긴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될 수 있어요. 모든 기준점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주술 호응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틀리는 문제들을 선택지들을 여러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간혹 이 부사어와 이 호응 관계를 묻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절대라는 부사는 부정부사는 하지 않다라는 이런 것과 연결이 매칭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그 관계가 틀린 예문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드물게 한 10%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분 호응은 거의 대부분 주술 호응 관계를 확인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읽을 때 이제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성분 호응도 있지만 뭐가 또 있냐 하면 있어야 할 성분이 탈락된 거. 자, 요런 거 찾는 것도 이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요. 이 배는 자, 이게 적힐지 모르겠는데 이 배는 띄어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배는 사람과 짐을 싣고 10시에 떠난다. 자, 이 문장이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쌤 읽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싣죠. 뭘 실어요? 사람과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사람은 싣는 게 아니고 태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분이 탈락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된 문장, 사실은 문장이 연결되는 거죠. 이 배는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은 후 몇 시에 떠난다.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는데 성분이 하나 빠져버린 거죠. 요런 부분, 이런 성분 탈락 부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똑같은 단어가 쓰인 두 문장이 연결될 때 그게 앞문장에서는 주어였지만 뒷문장에서는 부사어라면 그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 성분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묻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모여서 이제 문단이 되지요. 자, 이런 문단은
이건 기본적으로 문단에 대한 접근은 중심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 그냥 간단히 부연이라고 쓰겠습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문장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 부연 부분에 어떤 특정 문장, 부연 부분이 길겠죠? 그 문장 중에 특정 문장을 뭐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연 부분에 선택지의 특정 문장을 뭐 첨가하겠다라든지 자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지요. 삭제와 첨가. 그럼 이거 삭제해야 되겠어. 첨가해야 되겠군. 이라는 이 판단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그 판단의 근거가 이제 중심 문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면 통일성 또는 일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물을 수가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쳐 쓰기 정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 출제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6번을 보시면요. 자, A 보시면 이건 뭐에 해당해요? 그렇죠? 단어 수준,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B 보시면 이것은 시제가 잘못 쓰여 어색함, 이 시제를 묻고 있죠. 그죠? 문장이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단어 중복 사용이 어휘고요. 조사 쓰임이 어색하지 않은지, 중요 성분 탈락되지 않은지 지금 앞에서 여기서 설명드렸던 요소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A부터 E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뭐겠니? 이제 이렇게 물은 건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이걸 볼 수 없구나. 화면이 바뀌어서. 그럼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딱 하나 요 부분만 달라졌는데 문장을 쪼개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이 문장을 잘 쪼개야 돼. 뭐가 되었어요? 서술어지요? 뭐가 되었어요? 그렇죠. 경험이 되었어요. 뭐가 경험이 되었나요? 일들은 경험이 되었어요. 일들은. 그렇다면 어떤 일들인가요? 이만큼 한 일이죠. 자, 문장에 이 괄호로 묶은 부분이 이제 안겨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지난 학기 융화 프로젝트자 수업에서 그 다음에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수업에서 자 뭐니? 일 어떤 일? 요게 또 붉은색 괄호로 게 일을 꾸미죠. 수업에서 일을 찾아 옮겨 보았던 일입니다. 지난 학기 수업에서 그죠? 일을 찾아 옮겨 보았던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에 옮겨 보았던 자 이 일은 뭐예요? 경험이 A 부분에서는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됩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라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했어야 되느냐 하면 그 A 부분을 읽을 때 문장을 잘 쪼개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주어를 찾고 이걸 수식해서 안긴 문장에 다시 주어 서술어 이렇게 찾아 나갔으면 이게 호응관계에서 시제가 호응관계 주소로 호응관계에서 이 시제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접근 그 해결 전략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결국 어디서 출발이 돼야 되느냐 하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 문장을 늘 쪼개서 읽는다라는 기본적 습관 자체가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있고요. 또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달라진 게 이거네. 뭐 그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약간 그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쌓고 다지고 신경 써 주셔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정답을 명쾌하게 골라낼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강의에서 잘 설명해 주셨죠,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방향, 조금 더 나아간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꼭 듣고 참고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